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유튜브에서 만나 배웠었는데, 이제 4차 시부터는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플랫폼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와주신 거 대단히 환영합니다. 크게 수업 포맷이 바뀌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 4차 시 미리 예고했던 거에 따르면 선생님이 미리 그 카페를 통해서 올려두었던 워크시트 풀이를 4차 시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별도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한 강을 더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그거를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4차 시는 두 번째 성공의 인물 강수진 씨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9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open the page to 19. 19페이지입니다. 자, 사진 보니까 강수진 씨가 보이네요. 네, 저도 좋아하는 발레리나입니다. 네,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가 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성공의 인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존 가다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가다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또 어떤 성공들을 거두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혹시라도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뭐 물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웅얼웅얼거리면서 존 가다드는 어떤 성공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어, 네. 답변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존 가다드는 왜 그러한 성공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 맞죠, 여러분? 만에 하나 답변을 못 하셨다 그러면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1, 2, 3강. 네. 세 번째 질문이요. 존 가다드가 거둔 성공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가 달성한 목표들 가운데 기억나는 거 두 가지 정도는 얘기해 봅시다. 네, 맞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죠, 당연히. 네, 좋습니다. 자, 이게 해결 다 되셨으면 이제 우리 드디어 이번 시간 4차시 강수진 씨 이야기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한번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통해서 들어보시면서 강수진 씨는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한번 꼼꼼히 들어보시기 바래요.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let's go. Jaro. Your enthusiasm will pay off. Can only people of unusual talent achieve their goals? Certainly not. Thomas Edison, the great inventor, once said,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The famous Korean ballerina Kang Soo-jin is a case in point. Kang Soo-jin fell in love with ballet at the age of 14, a very late start for anyone who desires to be outstanding at the art. At the age of 16, she entered the Monaco Royal Ballet School where, at first, she was very anxious because other students performed far better than her. To master the necessary skills, she practiced for 15 hours a day. Her enthusiasm for ballet made her practice the moves hundreds, even thousands of times, until she perfected each one. In 1985, her constant effort helped her win the grand prize in a famou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Lausanne, Switzerland.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와, 일단 우리가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수진 씨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내용에 필요한 어휘들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단어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enthusiasm. One more time. enthusiasm. One more time. enthusiasm. 네. 자, 이 단어는 일단 이런 거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품사는 명사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열정, 열광 이런 단어가 되겠죠. 가족들 조금만 더 공부해 볼게요. 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열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enthusiastic 이라는 형용사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the people in the stadium were so enthusiastic. 스타디움,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은 굉장히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사 inspire 하게 되면 A 떼버리고 inspire까지만 쓰게 되면 요거는 영감을 불어넣다.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고무시키고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inspire라고 합니다. 따라서 inspiration이라고 하게 되면 명사로서 어떤 그런 영감, 생각 이런 걸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온 단어의 동사 형태는 사실 조금 고급어휘라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perspire라는 동사예요. 근데 perspiration이라는 명사는 네, 뭐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종 쓰긴 합니다. 문어체적인 표현으로요.
땀이란 뜻이고요. 자, 우리가 땀을 흘린다라는 건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 뭐죠? 네, 노력이란 의미로 의역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땀이란 단어 알고 있잖아요. S로 시작하는 녀석. 네, sweat란 단어가 있어요. 동사로서 땀 흘리다도 되고 명사할 땐 땀이라는 의미도 되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outstanding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 outstanding이라는 단어는 일단 stand out이라는 동사 수거를 먼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 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서 가지고는 밖으로 탁 뛰쳐나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눈에 띄죠. 그래서 눈에 띄다란 동사 수거입니다. 자, 이러한 동사 수거를 이제 부사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어서 형용사로 만드는 게 관용적인데 바로 outstanding의 경우가 그러한 거죠. out이 앞으로 가고 stand가 뒤로 가고 뒤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의 의미는 탁월한, 눈에 띄는, 남들보다 우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씁니다. 저 친구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 뭐 excellent라는 표현 쓰지만 he is very outstanding student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The next word 다음 단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anxious. One more time. anxious. 네, 여러분이 anxious라는 형용사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의미 뭐가 있죠? 네, 불안해하는, 초조해하는,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nxious란 형용사 뒤에 for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to 부정사를 쓰거나 이랬을 때 이 anxious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해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요거는 뭐뭐 하기를 혹은 무엇을 갈망하다, 열망하다의 뜻입니다. 완전 다른 의미가 돼버리죠. 그럼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그 불안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일반적인 anxious는 불안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대상을 표현하고 싶다면 about을 갖다 붙여주면 그때는 불안해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봐 얘기해 주는데요. 갈망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려면 이 앞에 be 동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be anxious for, be anxious to 이런 식의 수고로 쓰이는 거고요. be anxious about 하게 되면 무엇에 대해 불안해하다 이렇게 동사로 쓰이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불안한 게 있으신가요? 학교에 빨리 가고 싶죠. 불안해한다기보다는 갈망하는 거죠. 학교에 가기를. 자, 그럼 그 문장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나는 학교에 가기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나는 I 그 다음에 갈망한다라는 표현은 am anxious라고 해주면 되겠죠. 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럼 가다라는 동사가 필요하니까 for 써야 돼요, to 써야 돼요. 그렇죠, to 써야 되겠죠. 그래서 I'm anxious to go to school. One more time. I'm anxious to go to school. 오케이. 학교 가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갈망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선생님도 하루빨리 학교에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perform이라는 동사입니다. One more time. 따라해 봅시다. perform. One more time. perform. 액센트가 이음절에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동사로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다 혹은 공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다 혹은 공연하다. 그래서 공연이나 어떤 임무 수행을 performance라는 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이 뒤에 ance 갖다 붙이면 명사가 돼요. Next word. 그 다음 단어 바로 가볼게요. 자, competition이라는 단어고요. 생긴 건 딱 보니까 품사 보이네요. 명사고요. 이거는 경쟁, 경연대회, 시합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시합이나 경연대회도 역시 competition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녀석은 중요한 단어니까 가족들도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하다란 동사는 compete라고 합니다. 동사 compete. 액센트는 역시 이음절입니다. compete 됐나요? 자, 그 다음 경쟁자라는 명사 역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ompetitor. One more time. competitor. 경쟁자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payoff라는 단어 넘어갈 겁니다. 우리 pay라는 동사 이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불했어요, 돈을. 지불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조금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딱 지불하고 나서 그 지불한 것에 대한 대가나 어떤 생각들이 off. 우리 off라는 전치사 혹은 부사는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했고요. 그것으로 땡 하고 모든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 그만큼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payoff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맺다, 결실을 맺다, 혹은 뭐 보답, 보상을 받다 정도의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건 조금 어색하고 느낌이 오셔야 돼요.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쓸 때도 우리 payoff라는 표현을 쓰고요. 열심히 노력했고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네, payoff라는 표현을 써서 보상받았다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통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 겁니다. 자, 마지막 수거. 낭만적인 수거입니다. fall. 직역해보자면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with 뒤에 명사가 나올 거고요. 뒤에 나오는 이 명사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fall in love with. 오케이, 여러분 최근에 어디에 사랑에 빠져 계세요? What do you fall in love with? 여러분, 저는 I'm fall in love with English recently. 최근에 영어에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최근이 아니라 평생 영어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I've fallen in love with English in my lif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거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늘 정리하는 스터디 포인트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 우리 공부할 표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난 시간에 질문이 좀 몇 가지가 들어왔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에 따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던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비교급 강조 부사, 아니 또 말이 어렵네. 비교급을 꾸며주는 표현들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비교급을 꾸며주는 표현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쓸 수 없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난 너보다 훨씬 키가 커. I am taller than you 라고 할 때 이 taller라는 비교급 앞에 어떤 표현들을 써주면 비교급의 의미가 강조되나요? 뭐라고요? Very? No way! Very는 절대 안 돼요. 네, very는 절대 안 됩니다. 네, very라는 부사는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부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부사들이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막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떠오르는 것들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far, even, much. 또 뭐가 있죠? 네, still. 선생님, still은 여전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비교급 앞에 still이라는 부사가 있을 때는 여전이라는 의미보다는 훨씬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있잖아요. a lo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비교급의 의미를 훨씬이라는 우리나라 말의 의미를 첨가시켜서 강조해주는 것들이에요. 물론 의미가 다 똑같진 않아요. 나중에 이건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설명할 텐데, even과 much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묘한 차이는 시간 관계상 지금 설명하기 조금 힘들고요. 나중에 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은 performed. 아까 우리 perform이라는 동사 의미가 뭐라고 했죠? 네, 수행하다 혹은 공연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잘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녀보다는요. 그러면은 비교급 better를 꾸며줄 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very란 표현은 가능해요. very? 절대 안 되죠. 그럼 뭐가 가능해요? 네, 여기 자리에는 바로 far 써야 될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목적격 보호 총정리 시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 목적격 보호라는 개념은 일단 몇 형식 문장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죠. 목적격 보호. 그렇죠. 5형식 문장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아, 선생님 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5형식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부연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문형을 우리는 5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태가 문법적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곳에 보면 목적격 보호 자리 밑줄이 그어져 있다거나 네모 박스형 어휘, 네모 박스형 문제로 나온다든지 해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 형태를 어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정리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만에 하나 수동 관계라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5형식이 주어져 있는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수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그 동작을 다 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격 보호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 관계입니다. 뭐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서서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예문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동사 형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동사의 어떤 종류의 동사를 쓰는지 간에 관계없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네, 항상 PP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 PP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사역동사는요? 사역동사든 지각동사든 일반 동사든 어떤 동사는 관계없어요. 종류와 관계없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수동이기만 하다면 과거 분사 PP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단, 여러분, 예외 없는 규칙 재미없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 사역동사 중에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동사. 떠오르세요? let, 그렇죠. 이 let 동사만이 유일한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이 let이란 동사는 그대로 PP 형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PP 앞에 하나를 더 갖다 붙여줘요. be를 더 갖다 붙여서 BPP 형태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틀즈의 노래 중에 Let It Be라는 노래 아시나요? 너무 오래된 노래라 잘 모르시죠? Let It Be, 원래는 그 뒤에 PP가 생략되어 있는데 PP를 안 쓰고 그냥 생략해서 Let It Be라는 노래 제목으로 만든 겁니다.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옛날 노래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몇몇 친구들이 목소리만 듣고는 선생님이 20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빨리 한번 해결해 볼게요. She just wants to let herself. 자, 일단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 그녀 자신과 그 다음 나오는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녀 스스로가 사랑하는 거라면, 자, 능동이라면 let은 사역동사니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형태 쓸 수 있습니까? 이 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꼴이에요. 무조건 동사 원형해야 되겠죠. 만약 능동 관계라면요. 그렇다면 만약 수동 관계라면요? 네, 수동 관계라면은 be loved 써줘야 됩니다. 그냥 loved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방금 봤잖아요. let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냥 pp가 아니라 bpp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는 단지 원합니다. 그녀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 볼게요. I had my hair. 일단 had란 동사가 가지다라고만 해석하면 이제 여러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거죠. my hair라는 목적어 보일 거고 그 뒤에가 목적격 보호인 오형식. 자, 오형식이라면 had, have 이런 녀석들은 사역동사로 주로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머리카락을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다? 염색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at a new hair salon. 새로운 미용실에 가서요. 근데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내가 내 머리 염색합니까? 내 머리카락이 스스로 염색을 합니까? 아니죠. 내 머리카락은 미용사에서 염색을 당하는 거죠. 그럼 목적어 my hair랑 목적격 보호 염색이란 단어의 관계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수동이죠. 내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염색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let 동사가 아니고서는 무조건 뭐 쓰자? pp 쓰자고 했습니다. 정답 나왔어요. 뭐 쓰면 될까요? 네, died 써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die는 죽다 아닙니까? 에이, 죽다는 die고요. 염색하다가 dye가 되는 거 구별해 두시기 바래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한 거로 갈 겁니다. 여러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이번에 능동 관계일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니? 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이패드가 굉장히 예민해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근데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이제는 능동이에요. 그 말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우리 오형식의 가장 기본은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어떤 형태를 쓰는 것이 원칙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want 목적어 다음에 뭐 쓰더라? 네, to 부정사. 이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쌤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외 없는 원칙은 재미없다 그랬죠. 예외가 있어요. 자, 어떤 예외들이 있냐면 여러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동사 뭐가 있을까요? 네, keep이 있죠. keep. 자, 그다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다라는 동사요. find라는 동사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것을 붙잡다, C로 시작한 단어, catch라는 동사가 있죠. 이런 동사들의 경우에는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취하는 동사들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능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선생님 이거 잘 안 외워져요. 어떻게 배우면 돼요? 자, KFC. 거제도에는 없더라고요. KFC 치킨 가게 이름이잖아요. KFC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생님, 근데 일반 동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구조를 취하는 일반 동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거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오형식 동사, 바로 사역 동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역 동사 중에 하기 싫은 거, 혹은 억지로 시키는 거, 그거 어떤 동사가 표현했죠? 그렇죠, make요. 응당, 해야 될 사람에게 시키는 거, have라고 했습니다.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 let이라는 사역동사. 이런 사역동사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항상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죠? 원형 부정사. 자, 동사 원형은 V로 표시할 거고요. 선생님이 원형 부정사, 부정사는 R로 표현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예외적인 게 있어요. 선생님, get이란 동사 역시 의미는 사역 아닙니까? 맞아요. get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쓰게 되면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진 걸 사역동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get 동사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의미는 사역인데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를 취하는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를 취하는 사역동사입니다. 되게 특이합니다. 이걸 사역동사라고 묶을 수는 없는데 의미는 사역인데 문법적으로는 일반 동사인 녀석이죠. 좀 헷갈리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동사는 help란 동사입니다. 사역동사라고 불리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녀석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만 취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도 취해요? 네, 원형 부정사만 취하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to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고 to 부정사도 가능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help란 동사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사역동사는 아니지만 사역동사에 준한다라고 해서 이른바 준사역 동사라 부릅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우리 이런 동사들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다, 느끼다, 뭐 이렇게 듣다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하죠. 따라서 지각동사입니다. 네, 지각동사 부류들이요. 자, 근데 이런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역시 어떤 형태를 취합니까? 배우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원형 부정사를 취해요. 그런데 목적어가 하고 있는 동작의 의미 혹은 진행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주고 싶다면 뭐도 가능하다? 네, ing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ing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수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는지를 점검을 해 본 겁니다.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를 취하는 일반 동사를 쭉 정리해 주었어요. 어려운 단어도 꽤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이 단어들의 뜻을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숙제입니다. 전부 의미를 찾아보시고 의미는 전부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기를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거든요. 꼭 찾아서 의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예문들을 빨리 한번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He sold his house. 그는 그의 집을 팔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keep his business. 그의 사업을 자, keep이란 동사 뒤에 목적어 his business 나왔고요. 그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목적격 보호 자리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봤는데 keep이란 동사는 예외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의 사업이 잘 유지되도록,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의 집을 결국 팔았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to go가 아니라 이 자리는 뭘 써주는 게 맞다? 네, 이 자리는 going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예외라고 했으니까요. 맞나요? 좋습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항상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의 사업이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업은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업이 잘 굴러간다. 그래서 능동적인 표현으로 going 쓴 거 정도는 좀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I let you 이거는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역동사 뒤에는 절대 to 부정사 이런 꼴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설령 목적어랑 목적격 보사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BPP 형태는 가능하죠. 그런데 to 부정사 형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해석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답이 바로 no가 돼야 돼요. I'll let you know. 이 말은 알려줄게 이겁니다. The result of the interview. 인터뷰 결과를 알려줄게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My parents got me. 우리 아까 배웠던 get 동사 나왔네요. 아까 선생님이 get 동사는 의미 있는 사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시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사역이지만 문법적으로는 뭐다? 일반 동사. 그렇다면 to give가 정답이 되는 거죠. My parents got me to give up being a singer. 이건 너무 슬픈데요. 내가 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가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셔 버렸대요.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건데, 그죠?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마지막 문제. The new device. 우리 device라는 단어는 장치란 뜻이에요. 발명품 이런 겁니다. 자, 그 새로운 장치는 enable이란 동사는 위에 있지만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반 동사입니다. 그럼 일반 동사라면은 네, 뭐 우리 아까 케이프스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와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장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쿠키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었다. 쉽게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사실 오늘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이 바로 아까 우리 배웠던 수거 payoff가 등장하는 겁니다. Your enthusiasm will pay off. 여러분의 열정이 곧 보상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보상받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Can 이렇게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Can only people of unusual talent achieve their goals? 라고 했네요. 여러분,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표현인데 of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추상 명사 이런 표현들은 일종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따라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안 본 표현일 텐데 고등학교 우리 문법 혹은 고등학교 독해 지문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말할 땐 잘 안 써요. 글 쓸 때 유식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자 only people 단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unusual이니까 아주 특출난, 비범한, usually 평범한인데 unusual이니까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이런 거잖아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achieve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당연히 여러분 체크하셨겠지만 achieve라는 동사는 왜 여기서 원형을 쓴 겁니까? 네, 여기 지금 can 보이잖아요. 조동사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쓰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 별로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네, 선생님 되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호흡하면서 적어도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목표,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목표 달성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가가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해요? Certainly not.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예시가 나옵니다. 유명 인물이네요. 토마스 에디슨, The Great Inventor. 이런 콤마를 우리가 무슨 콤마라 불렀어요? 네, 동격의 콤마.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once said, once, 한때, 언젠가 이런 뜻입니다. 한때 말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Genius.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is 1% inspiration, 1%의 영감과 그리고 99% perspiration, 99%의 뭐 땀으로 이루어진다. 이 땀이 바로 노력이잖아요. 천재는 단지 1%의 그 번뜩이는 영감과 99%의 노력, 그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perspiration, 노력이나 땀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The famous Korean ballerina Kang Soo-jin, 한국의 유명한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가 is a case, 바로 그러한 경우라는 거예요. 케이스하면 상자란 의미도 있지만 예 혹은 경우란 의미가 있죠. 더군다나 in point란 표현을 쓰게 되면 딱 들어맞는, 딱 바로 그 점에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시적절한 예시입니다. 딱 들어맞는 예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수진 씨가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능이 특출난 사람이에요?
재능도 물론 특출할 수는 있겠지만 재능이 1%라면 나머지 99%의 노력으로 채운 그런 유명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강수진 fell in love with ballet. 발레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왜 이거 발음을 ballet라고 안 하고 ballet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프랑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뭐 이것까지는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맨 끝에 나온 자음 발음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allet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몇 살의 나이에 발레와 사랑에 빠진 겁니까? 14살의 나이예요. At the age of 14. 그런데 그 14살의 나이를 또 동격의 콤마로 부연 설명해 줍니다. A very late start. 굉장히 늦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anyone 다음에 주격 관계되면서 who 보입니다. Who desires to be outstanding at the art. 그렇죠. 예술 분야에 있어서 좀 뛰어나고 desire to 부정사하게 되면 하고 싶어 하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나고 싶어 하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탁월하기를 갈망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늦은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모차르트, 4살 때 피아노 쳤다는 얘기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4살이란 나이는 예술 분야에서 정말 특출나지기에는 다소 늦은 시작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강수진 씨는 비교적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t the age of 16, 16살의 나이에 she entered the Monaco Royal Ballet School. 이 모나코에 있는 왕립 발레단에 드디어 입단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부사 where 등장하니까 그 모나코 왕립 발레단에서 여러분 관계부사 같은 거 해석을 할 때 또 앞으로 막 꾸며주듯이 해석을 하면 where 해석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At first 처음에는 그곳에서 즉 모나코의 왕립 발레단 학교에서 발레 학교에서 she was very anxious 굉장히 불안했답니다. 왜냐하면요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이 performed far better than her 아까 우리 배웠던 비교급 강조 표현 여기 보이네요. far better than her. 그녀보다는 훨씬 더 공연을 잘했거든요. 그녀보다 훨씬 더 발레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라고 했지 발레단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좀 마음이 급해져서 조금 실수했는데 이거 나중에 뭐 일치불일치 문제로 물어보았을 때 왕립 발레단이 아니고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 school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됐나요? 좋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요. 16살에는 너무너무 초조해졌다고요. 그래서 to master the necessary skills. to 부정사가 문장의 맨 처음에 와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대부분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To master the necessary skills. 필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 그녀는 즉 강수진 씨는 practiced 연습을 했습니다. For 15 hours a day. 하루에 무려 몇 시간이요? 네, 15시간을 연습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죠?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a day란 표현은 하루에 하루마다란 뜻인데요. 이 a란 녀석은 여기서 하나의란 표현이라기보다는 per의 의미로 쓰이는 거라 보시면 돼요. 뭐뭐당, 뭐뭐마다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루마다 하루당 15시간씩 연습을 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넘어갑시다. 자, her enthusiasm for ballet. 그녀의 발레에 대한 바로 그 열정이,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그녀의 발레에 대한 열정이 made 동사고요. made 동사 나왔네. 목적어 her 보이고요. 오케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practice. 뭐죠 이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쓴 사역동사 made입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말이지. 이 발레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그녀로 하여금 practice, 연습하게 만든 겁니다. 뭘 연습하게 만들었죠? 자, practice 뒤에 또다시 목적어 보입니다. 이런 거는 왜 가능한 거죠? 역시 이것도 차근차근 설명은 하겠지만 비록 목적격 보호로 쓰였지만 이 practice라는 녀석이 원형 부정사라는 용어로 쓰이는 건데 원형 부정사 역시도 사실은 동사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뒤에 목적어를 또 취할 수 있는 겁니다. moves라고 하는 건 또 동사로서 움직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움직임이나 동작을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레 동작들을 hundreds, 수백 번, 혹은 even, 심지어 말이죠. thousands of times, 수천 번이나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hundreds 뒤에는 of times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었는데 반복하기 싫으니까 이 뒤에 한 번만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의 동작을 완벽하게 하려면 그냥 한두 번만 하면 완벽하게 습득이 돼요. 천재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강수진 씨는 노력을 했다는 거
노력을 한 사람의 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움직임, 동작들을 무려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이나 연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발레에 대한 열정이요. 이해되시나요? 뭐가 달성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Until she perfected each one. 자, perfect라는 녀석 역시 뭐 형용사로서 완벽한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주어 뒤에 동사 자리에 쓰였습니다. 영어의 단어들은요, 품사 하나, 그러니까 형태 하나 안 바뀌고 자리를 바꿈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perfect 하면 자꾸 형용사만 떠오르겠지만 이 녀석이 동사 자리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쓰이면 그대로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스터하다. 아까 마스터란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각각의 것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동작을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여기 지금 원이 나오잖아요. 원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뭐를 완벽하게 하기 전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완성했을까요? 앞에 나온 단어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이거네요. moves. 잠시만요. moves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갈등이 될 수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본문 끝내놓고 나서 선생님이 맞아서 부연 설명할게요. 일단 표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내용 마무리할게요. In 1985, 1985년에 her constant effort,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helped her, 그녀로 하여금, 여기 또 오형식 동사 나오네. help라는 준사역 동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어 her 보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win이라는 형태가 보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help라는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걸 쓴다고 했어요? 네,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더라? to 부정사도 가능하더라.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자리에 뭐 넣어도 괜찮아요? 네, to 넣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주면 돼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녀로 하여금 win the grand prize. grand prize라는 상은 말 그대로 1등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우등상을 grand prize라고 하는 거예요.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In a famou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Lausanne, Switzerland. 바로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열린 아주 유명한 국제대회에서 말이죠. 최우수상을 타는데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이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이 스위스 로잔 국제 발레 시합 대회에서 결과적으로 최우수상을 탔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노란색 현관펜으로 표시했던 거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one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moves라는 명사를 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건요. 앞에 한번 언급되었던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쓰는 대명사를 우리는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one이란 녀석이 있어요. 이 one이란 녀석은 보통 앞에서 언급되었던 단수명사 있죠. 앞에서 언급된 명사가 단수명사일 때 그 단수명사를 받는 게 one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언급된 명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명사였다면 one이 아니라 뭐라고 받아야 돼요? 네, ones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금 moves라고 했잖아요. moves. 여기서는 근데 왜 ones라고 안 쓰고 one이라고 쓴 걸까요? 와,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친구면 정말 상을 주고 싶은 친구인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힌트는 이 녀석이요. each.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each라는 표현은 뒤에 항상 뭘 써야 되냐면 단수명사를 써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each는 뒤에 항상 단수명사예요. 해석을 해보면 각각의 이것들, 사실 복수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영어 어법상으로는 each 뒤에는 항상 단수명사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비록 이 one이 앞에 나온 동작을 받는 동작들이라는 moves를 받는다 할지라도 each 뒤에는 단수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one이라는 형태를 쓴 거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each처럼 항상 뒤에 단수명사를 이끄는 표현 하나가 더 있습니다. every란 녀석 역시 물론 예외는 있지만 예외는 다음 시간쯤에 언급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every 뒤에도 항상 단수명사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every student가 맞는 거예요? every student가 맞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 모든 학생들이라고 해석되니까 every students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every student라고 써야 맞아요.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그냥 얘기해 줄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예외가 등장하냐면
every 다음에 2 minutes. 이런 경우에는 복수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딱 이 경우만 복수로 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every 뒤에 어떤 숫자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복수명사가 나오면 매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매 뭐뭐마다 주로 시간 표현이죠. 그럼 every 2 minutes 하게 되면 매 2분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every 2 weeks 하게 되면 무슨 의미예요? 네, 2주마다 라는 뜻입니다. every 2 months 하게 되면요. 2달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every나 each 뒤에는 어떤 명사 쓴다? 그렇죠. 단수 명사 쓴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question number 5, question number 6 마저 해결해 볼게요. question number 5. When did Kang Soo-jin start ballet? 강수진 씨가 언제 발레를 시작했죠? 비교적 늦은 나이였는데. 네, 14. At the age of 14. 14살의 나이에 비교적 늦게 발레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 갑니다. What achievement did she make in 1985? 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학교 종소리가 들리죠.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종소리? 생생한 학교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1985년에 어떤 성취를 이루어낸 겁니까? 1985년에 그녀가 노력을 끊임없이 한 결과 바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아주 유명한 국제대회에서 바로 win the grand prize. 그렇죠.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업적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오늘 수업 내용이 다소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했던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에 따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써줘야 하는 것인가. 요거는 백지를 펼쳐놓고 선생님이 그렸던 표를 암기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나중에 어법 문제 풀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꼭 잘 복습하리라고 믿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body.